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제 그 조경 AI CAD 만드는 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. 말이 CAD지 이제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고 해서요. 그냥 CAD뿐만 아니라 뭐 라이노라든지 CB3D, 레빗, 다양한 3D 프로그램들을 이제 직접 제작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. 그 있는 프로그램을 왜 제작을 하냐면 그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BIM을 작성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잠깐의 그 프로그램의 특성들만 갖다 쓰거든요. 그걸 위해서 비싸게는 몇천만 원씩 하는 프로그램들을 다 사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냐면 어떤 센터를 조직을 해서 거기다가 전송을 해서 그 과정만 거치게 하는 방법,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요. 서포트해준 기관이 그걸 돌려주는 겁니다. 그 프로그램 기관들만 이제 뭐 억대 비용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다 구입을 해서 각 업체들을 이렇게 협력해주는 방법이 있고요. 한 가지 더 방법은 뭐냐면 좀 어렵긴 해도 전부 프로그램들 제작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저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센터 형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. 프로그램이. 그러니까 오토데스크 제품들만 해도 다 구입하고 나면 대당 몇천만 원 되잖아요. 그쵸? 거기다가 드론 사야 되죠. 드론 소프트웨어 사야 되죠. 그러면 이게 억대를 가볍게 넘어갑니다. 장비들도 사게 되면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 AI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다 직접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거 말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라이노를 만들어 봤습니다. 라이노도 이제 저희가 전체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지형을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스케치업 쓰시는 분이 있고 CAD 쓰는 분이 있고 CDS, 그다음에 DAS, 뭐 그다음에 CB3D, 뭐 벡터웍스, 뭐 여러 가지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다 전부 장단점이 있습니다. 이게 너무 무겁거나 헤비해지거나 이런 게 있는데 라이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죠. 이게 최적화도 가능하고. 근데 이렇게도 좀 무겁습니다.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만들고 필요한 기능만 딱 가질 수 있게끔. 그리고 이제 LOD가 잘 안 됩니다. 라이노 같은 경우.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파이프를 육각형으로 해서 만들었다, 뭐 12각형으로 만들었다. 가까이 가면 12각형이고 멀어지면 삼각형이 이렇게 변해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LOD를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라이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한 20가지 정도 명령어만 코딩으로 짜내면은 큰 문제 없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오늘 몇 개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 보여드리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. 그래서 일단은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죠. 수입 명령어, 스케치업에도 있고 익스트루드도 있고 CAD에서요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. 상당히 많이 쓰죠. 체육시설 같은 거 만들어도 파이프 같은 거 수입 원레인, 수입 투레인 뭐 이런 거 쓰잖아요. 그래서 명령체에서 수입을 누르고 커브 레이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단면을 잡아주고 단면의 시작 방향을 잡아주면 쫙 그려지는 그런 개념입니다.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D 폴리라인이 됐던 2D 폴리라인이 됐던요. 이렇게 그려지겠죠. 이렇게요. 꺾이게도 그릴 수 있고요. 부드럽게도 그릴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서클을 그리겠습니다. 그래서 수입 원레이를 만들고요. 요 캐드 자체도 저희가 만든 겁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뭐 30각형으로 만들겠다고 치면 잡아주고 센터를 잡아주면 이렇게 그려지죠.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겁니다. 쉐이드 하게 되면은 쉐이딩이 되는 거죠. 렌더도 되고요. 이게 이제 수입 원레일 방식을 만든 건데,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면의 소요가 많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거를 다시 수입 원레일로 하고 뭐 삼각형으로 했다 이거죠. 그럼 이걸 잡아주고 자 그러면 같은 LOD인데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멀리 있을 때는 이렇게 메모리를 아끼는 거죠. 멀리 있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면을 아끼고 다가갔을 때는 아까 같이 30각형으로 변형될 수 있게끔 이렇게 수입 원레일 같은 경우를 활용하면 메모리를 엄청 아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 거 오늘 말씀드릴 거는 듀프 보더 경계 복제입니다. 그러니까 그 폴리곤 3차원 트라이로 형성된 지형의 외곽을 따내는 방법이죠. 이것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. 경계석을 만들 때라든지 뭐 많이 쓰죠. 일단 한번 지형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3D 페이스를 만드니까 라이딩어 됐던 CB3D가 됐던 스케치업이 됐던 다 이 방식 쓰잖아요. 그쵸? 자 이렇게 복잡한 3D 페이스 면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. 그러면 이제 3D 페이스에서 입체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올려야겠네요. 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. 그럼 베이스 보더를 한 다음에
페이스보드 명령을 줘주고 잡아주면 형성이 됐죠. 이렇게 이게 3차원 경계선이 생겨나는 이런 원리입니다. 디플리케이션 보드 명령어랑 같죠. 이렇게 만들었고요. 캡스 명령어입니다. 캡은 어떤 서페이스나 그 구멍의 끝을 막아주는 경우인데 건물에 슬라브 만들 때 주로 많이 사용하죠.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요. 저희가 일단은 건물에 좀 높이를 주고요. 자, 이런 건물이 있다고 했을 때 캡스 명령어를 저희가 줘보겠습니다. 자, 이것처럼 이제 건물에서 저희가 지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은 건물의 좀 사이즈를 키우고요. 그러면 이제 명령어를 주게 되면 이렇게 지붕이 덮이는 이런 구조입니다. 시작하게 되면 라인으로 했을 때는 위아래 층이 같이 덮입니다. 캡스가. 그래서 밑에를 지워주는 또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저희가 제작한 거는 면수도 적고요. 최적화해서 위에만 살짝 덮이면서 이렇게 파라펫이 형성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BIM이랑 디지털 트윈을 다 구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고, 요거는 이제 유니티하고 언리얼하고 다 호환되게끔, 그래서 파일은 이제 FBX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파일박스 개념으로 해야지 운영이 최적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, 이게 꾸준히 가서 한 10차, 15차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올 것 같고요. 그때 되면은 이제 좀 보급화에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